푸른 남쪽 바다 망망대해에 정체 모를 물체가 떠다닌다. 언뜻 봐선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 소문의 그 물체. 당최 용도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인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잡동사니 더미에 누군가가 매달려 있다는 것. 놀랍게도 한 남자가 잡동사니와 함께 떠다니고 있었으니 혹시 조난을 당한 건 아닐까요? 아, 지금 물에 빠지신 거예요? 아침 수영 중입니다. 수영. 수영이요? 네. 거센 파도를 넘어 기이한 물체를 밀고 다니는 이 남자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그 기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추적해 봅니다. 특종세상 제작팀 앞으로 놀라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용도를 알 수 없는 기이한 구조물을 찍은 사진 한 장과 그 옆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남자의 사진 한 장이었는데요. 수많은 의문을 품은 채 바다로 달려간 제작진. 우리가 도착한 곳은 해남에서도 배를 타고 8km 이상 달려가야 하는 대장구도라는 섬 연안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물체를 찾기 위해 섬 주변 이곳저곳을 살피던 그때 저 멀리 뭔가가 포착됐습니다. 제보 사진 속의 물체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봐서는 좀처럼 그 용도를 알 수 없는 잡동사니들이 얼기설기 엮여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잡동사니 더미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이가 있었으니 한 남자가 위태롭게 바다를 부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뭘 붙들고 계세요? 오늘은 걸 요트 만들었습니다. 요트. 수영하고 있어요. 아침 산책 중. 산책 나오신 거예요? 네. 무동력 요트. 환경 오염 없이 좋잖아. 아니 이 잡동사니가 요트라고요? 놀랍게도 두 다리를 동력 삼아 일명 요트를 떠밀고 가는 남자. 아니 바다에서 이게 웬 고생이랍니까? 당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게 한참을 헤엄치는가 싶더니 이번엔 요트 위로 올라가는 남자. 그대로 턱하니 드러눕기까지 하는데요. 일광욕이라도 즐기는 걸까 큰 대자로 누워 드넓은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남자. 대체 남자는 이 망망대해를 떠돌며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엔 남자가 요트를 끌고 어딘가로 헤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참 웬만한 체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참을 헤엄치는가 싶더니 점점 웬 섬으로 다가가는 남자. 남자가 당도한 섬은 바로 대장구도라는 섬인데요. 섬으로 올라서는가 싶더니 구명조끼를 벗고선 숨고를 틈도 없이 불이 나게 뜀박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다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요? 건물 한켠에 세워진 깃대 같은 것을 번쩍 들더니 선착장 근처로 가지고 갑니다. 아니, 저 이게 뭐예요? 나의 존재를 알리는 깃발. 내가 외출할 때 내렸다가 들어오면 또 다시 세워놓고 이제 알리는 거지. 대장구도에 있다는 거. 아하, 일종의 신호 같은 깃발이군요. 그런데 남자가 다시 해변으로 향합니다. 대체 또 어딜 가는 걸까요? 돌과 바위로 가득한 해변을 허위허위 걷기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우통을 벗고 해변을 누빈다 싶더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하, 갑자기 바지까지 벗어 제끼는 남자. 아예 돌바닥에 누워버리기까지 하는데요. 아니 이 양반 이거 누가 보면 어쩌시려고 이러시나? 아니, 선생님. 아, 이렇게 알몸으로 계시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이제 바다에 갔다 왔으니까 좀 말리고 선탠도 하고 바람도 쐬고 생각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아니, 괜찮으세요? 이렇게 알몸으로 안 부끄러우세요? 누가 올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어요? 섬에 아무도 없다고요?
자연인 모습 그대로 큰 대자로 놓은 채 우렁찬 함성을 지르는 남자. 정말 거리낄 게 없어 보이는데요. 한때 13가구가 함께 살았던 대장부도. 주민들이 하나둘씩 섬을 떠나면서 지금은 김영수 씨 혼자만이 이 섬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답니다. 나 혼자 있으니까 내 세상. 육지에서는 스포츠 클럽을 가지만 여기는 바다 헬스 클럽. 돈도 하나 안 들고 쿠폰, 제로 쿠폰. 사람들이 떠나고 버려진 이 섬을 그는 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그 이유가 무척 궁금해집니다. 그날 오후 장 보러 가야지, 장 보러. 한 손엔 그물망을 또 다른 한 손엔 칼을 들고 대체 어딜 향하는 걸까? 장을 볼 만한 곳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물 빠지면은 바다마트에 많아 뭐가. 그래요? 물때를 잘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바다마트. 썰물 때에 맞춰 나오면 예상치 못한 대물을 잡을 수도 있다는데요. 해변을 살피는 눈빛이 예사롭질 않습니다. 섬에 들어온 지 10년, 생활을 통해 체득한 노하우로 대물이 나올 법한 포인트를 살펴보는데 오늘 어째 바다마트에 나올 물건이 영 시원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은 해변으로 나가보는 남자. 엄청 크네. 뭐예요? 문어. 여기 문어가 있어요? 이게 물 빠질 때 못 나가서 그렇지. 뭐 먹이 잡아먹다가.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문어발이 8개네. 우와. 8일 동안 뭐 8끼, 한 끼, 두 끼, 세 끼, 네 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끼 하나씩. 오우, 제철 맞은 싱싱한 돌문어. 요놈 하나만 있어도 3일은 거뜬히 버틸만 하답니다. 대물도 잡았겠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게 남자의 철칙. 어디 갔어? 도망갔다. 색깔이 있으니까 안 보여. 어우. 들어가. 직접 잡는 재미. 어렸을 때 물가 가서 잡는 재미. 뭐 도시에서 먹거나 여기서 먹거나 먹는 건 똑같은데 기분이 좋지. 시장이 반찬이라지만 직접 잡는 재미도 그에 못지않은 반찬이 돼주는 게 섬 생활이죠. 실한 문어도 잡았겠다. 오늘은 돌문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를 할 참이라는데. 찜솥 하나에 가스버너를 챙겨 나오는 모습에서 왠지 모를 공력이 느껴집니다. 웬만하면 바다가 훤히 보이는 마당에서 요리를 해먹는다는 남자. 그런데 갑자기 부서진 고무 물통 하나를 들고 오는가 싶더니 그 속에 가스버너를 쓱 집어넣습니다. 딱 맞지. 바로 이 고무 물통이 매서운 해풍을 막아준다고 하네요. 미안해. 문어 들어가. 아따 그놈 심한 번 좋다. 내장의 고소한 맛이 문어살에 배어들게 손질하지 않고 통째로 쪄주면 감칠맛이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와, 색깔이며 모양이 그냥 벌써부터 침 넘어갑니다. 넘어가. 이거 하고 이제 딱 막걸리 안주. 하하, 이거 뭐 오늘 막걸리통 바닥 드러내는 거 시간 문제인 것 같군요. 이럴 땐 칼도 필요 없습니다. 가위로 숭덩숭덩 잘라주면 그게 또 본연의 맛을 살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초고추장까지 더해주면 용왕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은 돌문어찜 조안상 완성입니다.
직접 키운 무공의 쌈 채소에 초고추장 찍은 문어 숙회 한 점을 척 하고 올려주면 아이고 이보다 완벽한 조합이 또 있을까요? 또 맛있네. 문어의 쫄깃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감돌 때 쌉싸름하고 달큰한 막걸리 한 사발 들이켜주면 여기가 바로 극락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절경을 바라보며 즐기는 끼니는 매일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는데요. 이건 풀바다 비치. 여기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딱 있는 그대로 좋아 그냥. 그런데 맛과 멋을 만끽하던 남자의 얼굴에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웁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다만 응시하고 있던 남자가 갑자기 어딘가로 들어갑니다. 아마도 창고 같은데요. 뭔가를 꺼낸다 했더니 이건 휠체어 아닌가요? 휠체어를 밀고 집 앞 선착장까지 나온 남자. 휠체어에 먼지를 툭툭 털어주는가 싶더니 휠체어를 세워둔 채 그 옆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이라도 닦는 것처럼 휠체어의 먼지를 꼼꼼히 닦아내는데요. 점점 알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듯한 남자의 얼굴. 이 휠체어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아 이거 무슨 휠체어예요? 동생이 타다다. 동생 거요? 동생은 없고 휠체어만 남은 상황.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을 즈음 심각한 교통사고로 건강까지 잃게 된 남자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섬으로 들어오게 됐답니다. 그런데 무슨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하나뿐인 동생마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되고 그는 동생의 건강을 되찾아주겠다는 일념으로 동생을 이 섬으로 데려오게 됐다는데요. 오로지 동생이 다시 일어설 그날을 위해서 병간호를 했다는 남자. 하지만 갑작스럽게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며 1년 전 동생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동생을 떠나보내고도 남자는 홀로 남아 이 섬을 지키고 있다는데요. 여기 들어올 때는 앉아서 전동 휠체어 타고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해서 섬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 내가 욕심 부리는 바람에 먼저 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아니. 동생을 위해 한 일들이 혹시라도 동생을 힘들게 했던 건 아닐까. 지금도 동생 생각만 하면 미안함과 죄스러움에 회한의 눈물이 흐를 뿐입니다. 바다 보는 걸 유난히 좋아했던 동생. 이렇게 바다를 바라볼 때면 마치 동생이 바로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간밤의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대장부도를 덮쳐왔습니다. 이런 아침이면 서둘러 가봐야 하는 곳이 있다는데요.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대장부도의 유일한 발전기 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비바람이 심하게 불 때면 태양광 패널이나 발전기가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다고 하는군요.
섬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 책임자가 돼야 돼. 뉴스 때는 이제 옛날 태풍 때는 찍어가지고 뉴스도 제보해주고.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일이기에 늘 혼자서 해결하는 데 익숙해졌답니다. 여기가 바다를 매립해서 해놓은 지역이라 파도가 치면 다 때려버리고 여기 노랗게 다 물들었잖아요. 녹슬었잖아요. 여기. 무섭습니다. 여기 바다입니다, 바다. 거센 파도가 수그러들고 남자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옷가지를 훌훌 벗어제키는 남자. 오늘은 일광욕할 날씨도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대체 뭘 하려는가 했더니 느닷없이 집 앞 바다로 내려가 풍덩하고 몸을 던지는 남자. 10월의 비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간 터라 수온이 뚝 떨어진 상태. 하지만 남자는 물에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아니 선생님 안 추우세요?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극한의 바다 수영을 마친 것도 모자라 냉수를 몸에 들이붓기 시작하는 남자. 놀랍게도 이게 바로 남자만의 아침 샤워 방법이라고 하네요. 예! 야 정말 자유롭게 사시는 것 같으네요. 이게 제일 좋은 거지. 누구 간섭 없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이런 자유로움을 한 번씩 느껴보고 가야지. 이 작은 화단은 남자의 소중한 식량 창고라고 하네요. 내 밭. 아 이게 텃밭이에요? 응. 무공이니까. 누가 대파 뿌리를 줘가지고 아까 심어놨더니 다 나. 그럼 잘라 먹으니까 또 나더라고. 수시로 땀. 맛있어. 세상에 아침 메뉴가 대파 몇 줄기라니. 하하, 이 양반 보통 별난 입맛이 아니네요. 엊그저께 잘라 먹었는데 벌써 이렇게 길었어. 신기해. 홀로 살다 보니 대파 한 뿌리도 귀한 식량이랍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고 나면 대장구도에 불청객들이 들이닥친다는데요. 바로 바다 쓰레기들입니다. 이제 딱 조리 때문에 이제 오는 거지. 쓰레기. 육지의 쓰레기들이 수없이 섬으로 밀려오는 상황. 남자는 종종 아침 운동 삼아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는데요. 뭐 하나 이제 어떡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보기 싫으니까. 하지만 그에겐 이 쓰레기들이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쓰면 돼, 내가. 이 재화가 되는 거지. 쓰레기가 재화가 되는 거지. 이런 건 내가 쓸 수 있는 거. 이 쓰레기인데 내가 쓰면 끝나버려야 되는 거지, 노끈이. 좋다. 하하, 또 넣으러 거. 오늘 모은 쓰레기 중에서 부표와 밧줄을 획득한 남자는 어디론가 길을 나섭니다. 바다에서 봤던 남자 전용 요트가 정박해 있는 곳이군요.
이렇게 쓸만한 것들이 있으면 종종 요트를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는 남자. 업그레이드라고 해봤자 부표를 밧줄로 매달아주는 게 전부지만 말입니다. 어이, 합격! 무동력 요트. 놔두면 쓰레기인데 내가 타면 요트야. 그런데 이 잡동사니 요트는 남자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답니다. 몸이 편치 않은 동생을 섬으로 들여왔을 때 그는 동생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는데요. 바로 그 치료 목적으로 만든 것이 이 어설픈 요트였다고 합니다. 동생이 이제 좋아지면은 물리치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 저 요트를요? 예, 물에서 물장구 치고 이제 발 움직이는 것들 뭐 이런 것들. 바다 물은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자신이 섬에 있을 때면 세워두는 깃대를 뽑아서 한 켠에 세워두는 남자. 그렇다면 또 바다로 나갈 참인가 본데요.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자신만의 요트를 끌고 바다로 나섭니다. 이렇게 바다로 나설 때면 늘 동생과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남자. 미련이 좀 남았나 보죠. 동생하고 더 보내고 싶었는데 아쉽게 먼저 멀리 가버렸어. 오늘도 어김없이 힘차게 물장구를 치며 바다로 나아가는 남자. 동생이 이렇게 헤엄을 같이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의 아침 산책은 바로 동생을 기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타고 어디까지 나가보셨어요? 해안가만 따라다녀요 이렇게. 아, 해안가만. 여기 이제 비상보트. 제법 해안과 멀어져 섬이 한눈에 들어올 즈음이 되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요트 위에 올라 섬을 바라보는 것. 가만히 바다와 섬을 바라보면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고등어 손질에 바쁜 남자. 웬 고등어인가 했더니 통발에 넣는 거였군요. 시장이 없으니까 바다 시장 보러 가야지. 오늘은 특별히 통발을 던져서 어획을 올려볼 참인데 그가 발견한 노다지 포인트에 야무지게 통발을 던져 놓습니다. 무슨 일인지 분주히 움직이는 남자. 뭔가 할 일이 있는 모양인데요. 남자가 도착한 곳엔 알 수 없는 구조물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긴 또 무슨 일로 온 걸까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저번 태풍에 떠내려온 바지. 남자가 양식장용 바지선 잔해를 분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이걸 뭐 하시려고요? 요트 하나 만들려고. 아니, 지금 타고 다니시는 요트도 있잖아요. 아, 요거는 또 따로 내 생각이 있어서 만들려고. 어디에 사용할 요트를 만들려는 걸까? 잔해에 묶여있던 스티로폼 부표를 떼어낸 다음 그 위에 나무 판자를 올리는데요. 밧줄로 이음새를 단단히 묶어주었더니 제법 모양새가 갖춰지기 시작합니다. 땜목 완성. 대체 남자는 이 뗏목을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뗏목을 집 앞으로 끌고 가는데요. 또 출타 여부를 알리는 깃발을 뽑으러 가는 남자. 혹시 저 뗏목을 타고 또 바다로 나갈 작정인가요? 그런데 남자가 깃발을 들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조금 전에 만든 뗏목이 정박해 있는 곳입니다. 깃대를 뗏목에 고정시키기까지 하는데요. 아니, 왜 깃발을 거기에 꼽으세요? 뭐 의미가 있어서 좀 보실래요?
동생이 자주 쓰던 호 세월 여류. 동생이 시를 잘 썼어요. 늘 함께 하려고. 아, 그런 의미로 지금 깃발을 만드셨던 거예요? 선착장 높이 동생과의 추억을 우뚝 세우던 남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하늘나라의 동생뿐이지 않을까요? 이제 아침에 던져두었던 통발을 확인해야 할 시간. 오늘 통발 속에는 어떤 대물이 또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너무너무너무. 우와. 예. 그동안을 넣어놓으면 개가 들어와, 개가. 개 잡아먹으려고 문어가 또 들어와요. 예. 우. 우와. 오. 어찌나 힘이 좋은지 그물망에 집어넣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오늘은 거하게 한상 차릴 참인지 톳까지 따라왔는데요. 이걸 배워야 돼, 이거. 이거를 지금 해가지고 톳 비빔밥도 하고 톳 떡도 하고. 독특한 맛과 식감으로 유명한 톳까지 채취하는 남자. 오늘은 대체 어떤 상이 차려질지 궁금합니다. 시장 다 봤어, 이제. 야. 별다른 건 없지만 그물망을 든 손이 묵직합니다. 집에 오자마자 톳 손질에 나선 남자. 이렇게 서둘러 준비하는 걸 보니 특별한 손님이라도 오는 걸까요? 어째 뭔가 색다른 요리가 완성될 것 같은데요. 톳죽 쓰려고. 아, 또 좋네요. 네, 동생 살아생전에 잘 먹던 거라 오늘 길이 오고 그래서. 이른 아침부터 왜 이렇게 분주한가 했더니 오늘이 바로 동생의 일주기. 동생이 섬에서 함께 지낼 때 함께 먹었던 문어찜과 톳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남자. 여느 제사상과는 전혀 다른 음식들. 하지만 형제가 공유하는 추억이 깃든 각별한 제사 음식입니다. 동생과 한잔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막걸리까지 꺼내는데 쟁반에 제사 음식을 올려 어디로 가나 했더니 그의 발걸음이 닿은 곳은 아침에 만든 뗏목이 있는 곳. 이 뗏목 역시 동생을 위해 만든 거였군요. 동생이 떠난 지 어느덧 1년. 서툰 솜씨지만 이것저것 동생을 위해 마련한 것들을 앞에 놓고 동생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헐. 어떻게 이럴 때면 해준 것보다 해주지 못한 것들만 떠오르는 걸까? 세월이 참 빠르네요. 동생이 살아생전에는 걷지를 못했지만은 사후에라도 걸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이걸 하다 보면 나도 건강해지니까, 내가 건강해지면 동생도 건강해지리라고 봐요. 며칠 후 오늘도 남자는 추억이 깃든 요트를 타고 아침 바다 산책에 나섭니다. 아, 또 나가시는 거예요? 요리 산책 가야지. 언제나처럼 동생과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바다를 향하는 남자. 그에겐 이제 이런 일들이 소중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치기라도 한 걸까요?
남자가 갯바위로 다가가는데요. 고동. 얘들하고 놀자. 물 들어오고 나가는 걸 알아. 물 들어오면 여기 활동적으로 활동하잖아. 얘들도 전혀 경계심을 안 갖고 막 이렇게 경계심만이 쏙 들어갈 건데. 잘 커라. 파도를 이웃 삼고 고동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삶이 그에게는 아주 소중합니다. 이제 동생 것까지 이제 두 몫을 해야죠, 두 몫을. 역시 늘 같이 할 거예요. 모두가 떠난 섬에 홀로 남아 동생과의 추억을 지키며 살아가고 싶다는 남자. 그 하루하루가 외롭지 않기를, 거센 비바람에 부서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